안방 1열에서 듣는 컬처 리뷰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컬처 아, 홈. 안녕하세요, 조수희입니다. 그 굿이야? 좀 이상한데. 역시 기독교인이 하려니까 이게 맞지 않는군요. 근데 기독교인도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거 사실은 기독교랑 상관이 없지. 종교랑은 사실 어떠면 상관없지.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말이 많은 식구입니다. 저는 오컬트를 잘 못 보는 조이입니다. 어머, 저도 그런 거 못 봐요. 무서운 영화 못 봐. 아니, 근데 오늘 이거 무서운 거 한다 그래가지고 좀 겁나 죽겠어요, 지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이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무서운 영화를? 그 27님은 그거를 모르시네. 이게 무서운 걸 봐야, 아, 내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어, 원래 그 왜 사건 사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고발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네. 뭐 이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유해 프로그램들이 잘 되는 이유가 그런 거 보고 아 무섭다. 세상 너무 살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저 위험한 세상이 있지만 나는 진짜 상대적으로 정말 안전한 곳에 잘 살고 있다라는 상대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오컬트 장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컬트 치고 생각보다 안 무섭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무서운 하나도 영화는 안 안 무서워. 나오잖아요. 단 그러니까요. 1도 안 무서워. 아, 그리고 진짜요? 네, 보실 수 있어요. 전혀 무섭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작품은 오컬트 영화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항일 영화? 항일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컬처봄에서. 뭐 여행도 하고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막 제가 저 혼자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화를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파묘입니다. 천만 어? 영화만 리뷰하시네요. 저희 이제 기준이 1000만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아, 맞아요. 오늘 기사 났는데 올해 첫 번째 1000만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오컬트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약간 스릴러 영화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액션은 사실은 이렇게 약간 진짜로 치고받는 액션은 저한테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리얼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사람이 맞을 음,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액션 영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음, 이 오컬트나 스릴러에 나오는 살인이라든가 피는 왠지 저거는 가짜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 개인적인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러한 영화들을 꽤나 즐겨 보는 편이고 사실 파묘는 제가 보려고 생각했던 거는 뭐 다른 것 때문은 아니었고 제가 최민식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우, 저도 좋아해요. 최민식 음, 배우님이 나오는 영화는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음, 영화에서 약간 되게 귀엽게 나오신다고 그래갖고 최민식 어, 배우가 귀여우면 얼마나 귀여우랴. 오컬트 영화에서 귀엽다고? 막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한번 보고 싶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감독은 장재현 감독님인데 이 감독님의 전작을 제가 좀 봤었어요. 제가 검은 사제들은 안 봤는데 사바하를 봤거든요. 근데 이 사바하도 제가 혼자 가서 영화관에서 혼자 봤거든요. 사바하를. 근데 음, 사바하가 이 파묘보다 한 10만 배는 더 무서워요. 어. 어, 근데 이 파묘는 진짜 하나도 안 무섭고 어쨌든 그 사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이 감독이 굉장히 관객의 몰입감을 잘 만드는 감독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오컬트 장르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릴러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긴장감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관객의 음, 긴장감. 근데 또 너무 긴장만 하고 있어 너무 힘드니까 적절하게 풀어주는 텐션의 릴렉스가 되게 필요한데 이분은 그러한 강약 조절이 굉장히 잘하는 연출가 중에 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 회차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파묘를 봤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천만 영화니까, 그죠? 우리는 어때요? 다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네. 여러 번 보셨어요? 네, 이게 여러 번 보면 또 보이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초반부터 2번 이상 보시면 뭔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헐. 왜냐면 이게 처음에 약간 일부러 낚시라 그럴까요? 감독님이 약간 헷갈릴 수 있게 장치들을 숨겨놨는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보시면 다르게 보여요. GV에서도 막 몇십 번 보신 관객분들만 지금 다 보셔가지고 지금 되게 흥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질문들에 다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어, 그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도 회전문 관객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영화가 원래 더 많죠, 몰랐어. 뮤지컬보다. 더 뮤지컬은 비싸지. 많죠. 더 싸니까. 그렇구나. 여러 번 본 영화가 있는데 저는 파면은 아직 못 봤습니다. 사실 예매를 하려고 몇 번이나 창을 켰다가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 너는 보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오컬트 못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서운 심리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징그러운 걸 잘 못 봐요. 근데 징그럽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전혀 안 징그러운데? 이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 그게 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뭐 그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이 아니 나오는 진짜 것도 아니고. 에일리언이 그 몸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징그러움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오히려 건 좀 그건 안 징그럽지 않아요? 징그럽지. 에일리언이 튀어나오는 건 그냥 오히려 너무 가짜 같아서 안 징그러워. 아니 그래도 그거 좀 약간 아, 징그럽잖아. 징그럽죠. 아, 징그럽지. 그게 왜 안 징그러워. 그 사람같이 생기지 않은 다리도 여러 개고, 일단 사람보다 뭐 숫자가 많고 그러면 징그러워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침도 질질 흘리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런데 그게 사진으로만 봐도 그 징그럽지. 아, 그러니까 징그러워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령도 사람이고 원혼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그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CG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배우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인사도 진짜 하시고 깜짝 배우야, 진짜 놀랐어요. 배우야. 2m 15cm의 농구선수 출신의 배우님이 찍으셨다 그래가지고. 어, 나는 페이스북에서 파묘를 보신 분들의 리뷰나 이런 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명해지니까. 근데 그 어떤 분께서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그런 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아까 우리 식구님 얘기처럼 뭐 독립운동 영화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도대체 이 영화는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첫 번째 얘기하셨던 그 내 다리 내 나라라는 생각 그게 이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엄청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숨어서 보고 그러던 생각이 있어서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있죠. 저도 안 봤어요. 얘기 이 들으면. 방에서 50%네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더 잘 될 거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저희처럼 안 볼 사람이 있으니까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 다 봐갖고 지금 얘기한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조이님이나 이실칠님처럼 아직 안 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을 제가 섭외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처음 시작은 우리들의 김고은 배우님, 우리들 도깨비 여인 김고은 배우님이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김고은 배우님은 이화림이라는 무당으로 이 작품에 나오는데요. 자기의 일종의 보통 무당들이 이렇게 구슬하면 옆에서 북 쳐주는 고수가 있어요. 그 북도 쳐주고 그다음에 뭐 제사나 그런 굿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보조 같은 봉길이. 이분 이름은 윤봉길입니다. 봉길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 미국으로까지 가게 된 이유는 LA에 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자기네 집안에 대대로 뭐가 낀 것 같다. 자기가 자기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애가 정말 몇 대 손이다. 우리 집안에 정말 꼭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는 아들인데 얘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갓난장인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근데 아무리 내가 돈을 쓰고 이렇게 막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도 전혀 나을 기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서양적인 의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동양적인 뭔가 의술이나 뭐 어떤 신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가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화림이가 그 무당계에서는요, 30대 무당이 제일 신발이 좋대요. 왜냐하면 이제 신을 모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약간 건강하자, 젊잖아요. 그래서 젊은 30대 무당인 하림이가 이렇게 미국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만난 그 갓난장이는 진짜 그 정말 뭐라고 그러죠? 인큐베이터 같은데 들어가 있고 너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정말 아기가 태어난 지 정말 뭐 100일도 안 돼 보이는 아기인데 근데 이 하림이가 딱 보니까 이 애의 병은 신체적인 병이 아닌 거예요. 여기 조상의 묘가 좋지 않다. 묘터를 잘못해서 이 애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장손이 다 그렇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어. 엄마가 너무 충격이야. 뭐지 이게? 이 여자는 뭘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안의 장손들은 대대로 정신질환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갓난쟁이의 아빠죠. 아빠는 원래는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사실 멀쩡했어요.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나름 집안의 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형이 있었죠. 형이 정신병원에서 자살을 하게 돼요. 음.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 형이 죽자마자 이상한 증상이 오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도. 그래서 그 갓난쟁이의 아빠도 사실은 뭔가 이상한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갓난쟁이 할아버지, LA로 이사 오게 된 가장 어르신? 그 어르신도 지금 뭔가 환영과 환청과 이상한 거에 시달려서 거의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남자들이 다 내리기로 다 정신적인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건 그래서 이 화림이는 그것은 묘자리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파묘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를 파자는 거죠, 파묘가? 그쵸? 파묘라는 거는 묘를 이장하는 거예요. 입장. 이장. 그러니까 묘를 파갖고 그 묘를 그 땅이 안 좋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장을 하거나 이제 뭐 아니면 화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땅 일종의 부정이 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안은 워낙 부자니까 돈은 뭐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묘를 이장하는 거는 또 이제 무당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묘를 이장하는 그런 장의사와 그다음에 풍수사, 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수사 이 두 명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최민식 배우님이 분한 풍수사 김상덕하고요. 그다음에 유해진 배우님이 분한 장의사 고영근 음. 두 명의 역할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인물 무당과 장의사와 풍수사와 그리고 무당의 보조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이 작품에서 작품을 이끌어가게 되고 이 무덤을 어떻게 이관하고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뭉치게 됩니다. 어디서 보니까 이 네 명을 무덤계 어벤져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네 명이 참 처음에는 돈으로 얽힌 사이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유해진 배우님이 나온 장례사는 굉장히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저분 어떻게 가실지 막 이렇게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나오죠. 그래서 유해진 배우는 장로님이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무속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장례 지도사를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영혼이라든가 뭐 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네 명이 뭔가 한국적인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뭉치게 되죠. 근데 그래서 파묘를 하려면 이제 증조 할아버지죠. 이 갓난쟁이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증조 할아버지의 무당이 보통 이 풍수사가 볼 때는 너무 석연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관대작에 이렇게 돈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왜 무덤을 이런 데 썼지? 할 정도로 이상한 무덤을 쓴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그 땅 음. 자체가 기운이 너무 안 좋고 그 땅이 차로 가는데 사유지거든요. 그 집안의 사유지인데 그 철창 너머로 들어갔을 때 막 여우가 막 나타나고 음. 막 음산하고 그래서 되게 막 아이씨 뭐지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음. 풍수사 최민식은 딱 이 묘를 보자마자 여기는 아니라고. 나는 일 안 하겠다고 도망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하죠. 애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가 이게 무섭고 내가 봐도 좀 심상치 않긴 한데 그래도 애 하나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민식을 굉장히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화림 이 무당도 김고은 배우도 내가 그 땅에 있는 음산한 기운을 쫓아내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굿을 하겠다. 그거를 뭐 어. 되살굿을 내가 할 테니 그때 빨리 관을 빨리 꺼내갖고 이관을 해버리자. 그 태우든지 뭐 어. 이관을 하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되살굿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대살구 장면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는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어떤 평론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고은의 연기에서 은교 이후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 이 작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김고은이란 배우가 섹시할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준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살구 장면이 되게 멋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몇몇 관객들이 언니 어떡해요? 귀신 붙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김고은 배우님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굉장히 철저한 기독교다. 자기 이거는 연기만 이럴 뿐이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웅 서리도 뮤지컬 이번에 영화 하셨고 그다음에 하데스턴 오디션도 보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대살구 타실 때 경문 외우시는 게 굉장히 감미로워요. 노래 잘하시죠? 네. 뮤지컬 잘하시죠. 배우를 도전하실 정도로 노래를 잘한다는 거죠. 노래는 원래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혼을 달래는 글을 읽는 게 있어요. 이 무당을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읽는데 그게 그냥 사실 리드미컬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굉장히 노래하듯이 굉장히 잘 부르세요. 멋있게. 아.